네, 이제부터 2023년 파워 BI 1시간에 끝내는 찐 기초 강의 파트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파워 쿼리 편집기라는 도구로 가공해서 파워 BI 데스크톱 안으로 가져오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크플로우의 그 다음 순서인 데이터 모델링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캘린더 테이블을 만들면서 데이터 모델링을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서 캘린더 테이블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 나라별로, 각 회사별로 캘린더 테이블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별로 공휴일이 다를 수 있겠고요. 또한 회사마다 회계 연도도 다를 수 있고요. 또 시간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여러 가지 분석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예를 들어서 전년도 동기 대비 성장률, 연평균, 분기 합계 등등 이런저러한 이유에서 캘린더 테이블은 데이터 모델 내에서 가장 중요한 테이블입니다. 캘린더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 소스에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캘린더 테이블이 있어서 그것을 그냥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파워 쿼리 편집기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M코드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닥스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게 닥스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닥스를 이용해서 캘린더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닥스는 데이터 애널리시스 익스프레션스의 약자로 파워 BI의 심장과 같은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이렇게 캘린더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완벽한 캘린더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은 지금 위에 나가고 있는 링크의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부의 목적으로 아주 간단한 캘린더 테이블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캘린더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워 BI 데스크톱에서는 테이블 뷰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 영어 원본에는 데이터 뷰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데이터 뷰에 보이는 데이터는 이 뷰 안에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데이터 뷰는 로드한 데이터를 읽는 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열이나 테이블 자체를 추가할 수는 있지만 기존의 데이터를 여기서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테이블 도구를 클릭하고 새 테이블을 클릭하겠습니다. 우리는 닥스를 이용해서 캘린더 테이블을 만들 예정입니다. 수식창에 닥스 함수를 입력할 것인데요. 수식창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스크롤 해보시면 수식창의 텍스트 크기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호 왼쪽에는 실행할 계산의 이름을 넣고 등호의 오른쪽에는 그 수식을 넣어줍니다. 먼저 테이블의 이름을 캘린더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첫 닥스 함수로 캘린더 오토를 써보겠습니다. 캘린더 오토는요, 데이터 모델 안의 모든 열을 스캔해 날짜 정보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캘린더를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수식창에서 함수 이름을 타이핑하기 시작하면 인텔리센스라고 하는 기능이 작동하면서 자동으로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 함수를 추천해 줍니다. 여기서부터 키보드를 이용해서 캘린더 오토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냥 마우스로 직접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괄호를 그냥 닫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데이트라고 하는 열을 포함하고 있는 캘린더 테이블이 완성되었습니다. 잠깐 이 열의 안을 들여다보면 날짜가 2000년 1월 1일부터 생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참조가 되었던 실패한 은행의 테이블의 클로징 데이트의 열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데이트가 2000년 10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를 파워 BI가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2000년 1월 1일부터의 날짜를 가진 테이블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이 새로운 테이블에 향후에 사용될 새 열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테이블 도구 탭에서 시작하는데요. 이번에는 새 열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year, 즉 연도의 열을 추가해 볼 예정입니다. 수식창에서 왼쪽에 열 이름을 year라고 넣고 등호 오른쪽에 year 함수를 넣은 다음 괄호 안에 연도를 참조하려는 열, 데이트 열을 넣습니다. 즉, 데이트 열을 참조해서 데이트 열 안에서 연도의 정보만 빼오겠다는 뜻입니다. 열을 참조할 때에는 항상 꺽쇠 괄호를 씁니다. 이렇게 연도열을 별도로 추가하는 이유는 연도별 매출, 연도별 총 방문자 수 등 데이터를 연도별로 묶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는 집계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테이블을 참조할 때에는 작은 따옴표를 써서 정확히 어떤 테이블을 참조하는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month number를 추가해 볼 것인데요. 1월은 1, 2월은 2, 3월은 3을 반환하는 열을 만들 예정입니다. 다시 테이블 도구 탭에서 새 열을 클릭한 다음 이번에는 이름을 month number로 넣고 등호 오른쪽에 닥스 함수인 month를 넣습니다. 그리고 year와 마찬가지로 달의 정보를 가지고 올, 즉 참조할 열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달을 숫자로 보여주는 month number 열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계산열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의 이름을 보여주는 열을 만들 건데요. 1월은 January, 2월은 February, 나아가서 12월은 December. 이렇게 월의 이름을 텍스트로 불러오는 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테이블 도구 탭에서 새 열을 클릭하고요. 이번에는 이름을 그냥 month로 하겠습니다. 등호의 왼쪽에는 format이라고 하는 함수를 쓸 건데요. 참조한 열의 숫자를 특정 형식의 텍스트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저희는 다시 데이트 열을 참조할 것이고요. 형식을 큰 따옴표 안의 소문자 MMM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월의 약자를 세 문자로 반환했습니다. 이 포맷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M을 4개를 넣으면 약자가 아니고 풀 스펠링이 반환되고요. MMM-YYYY를 넣어서 연도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MMM으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BI 리포트를 만들다 보시면 공간이 모자라다고 느끼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강의 때도 몇 번 강조드렸지만 심플하고 간결한 것이 리포트에서는 왕입니다. 이제 새로 만든 캘린더 테이블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뷰로 돌아가서요. 각 월별로 실패한 은행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차트를 만들 건데요. 먼저 시각화 개체로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를 쓰겠습니다. 시계열로 쓸 X축에 month를 넣고요. Y축에 실패한 은행을 넣으면 자동으로 은행의 수를 카운트합니다. 완성된 차트를 보시면 저희가 예상했던 결과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항상 데이터 모델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오른쪽 데이터 페인을 보시면 저희는 두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데요. Y축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패한 은행 테이블과 X축으로 사용하고 있는 캘린더 테이블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관계를
섬을 연결하는 다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다리를 놓아볼 차례입니다. 두 테이블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델 뷰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모델 뷰는 데이터 모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테이블과 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다이아그램을 표시합니다. 두 가지 테이블을 연결할 때는 두 테이블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을 찾아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시면 됩니다. 드래그 앤 드롭은 마우스로 왼쪽 클릭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서 원하는 자리에 놓고 이 왼쪽 클릭을 풀어주는 것인데요. 혹시나 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두 테이블은 공통적으로 데이트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캐치할 수 있고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연결해주면 이렇게 두 테이블의 관계를 보여주는 관계선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캘린더에서 실패한 은행이 아니라 반대로 실패한 은행 테이블에서 캘린더 테이블로 연결을 해도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파워 BI가 자동으로 두 테이블의 관계를 인식해서 관계선을 똑똑하게 그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선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두 테이블을 연결하는 데 쓰인 열, 즉 테이블의 키라고 하는데요. 이 테이블의 키를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줍니다. 가운데 보이는 화살표의 방향은 필터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여주는데요. 캘린더 테이블이 필터가 되고 이 필터가 실패한 은행을 필터한다는 뜻입니다. 각 테이블에 붙어 있는 이 1과 별표 마크는요, 1대 다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1은 1 사이드이고 별은 다 사이드입니다. 항상 필터는 1에서 다로 움직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캘린더 테이블의 데이트는 고유의 값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0년 1월 1일은 하나의 날짜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은행 테이블에서는 같은 날짜에 복수의 은행이 망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복수의 데이트 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필터가 1에서 다로 움직인다는 것은 고유의 값으로만 이루어진 캘린더 테이블의 데이트가, 즉 1 사이드가 여러 개의 값을 가진 실패한 은행 테이블, 즉 다 사이드를 필터링 한다는 뜻입니다. 양쪽 방향으로 필터를 흐르게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가능한 피해야 하는 프랙티스이며 찐 기초반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포트 뷰로 돌아가시면요. 저희가 예상했던 그림을 보여주는 차트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차트를 들여다보면 Y축의 매 달의 순서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각화 개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클릭해서 활성화시키고 오른쪽 맨 위에 보면 3개의 점으로 된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메뉴가 들어 있습니다. X축과 Y축의 정렬 순서를 바꿔주는 옵션이 있는데요. 사실 이를 바꿔주면 X축 자체가 텍스트 형식의 값이기 때문에 정렬 순서를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바꿔줍니다. 따라서 시각화 개체 내에서 어떤 옵션을 바꿔서 조정하는 것은 솔루션이 될 수 없고요. 지금부터 잘 봐주세요. 먼저 데이터 페인에서 먼스 열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 위에 열 도구 탭이 뜨고요. 열 기준 정렬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먼스 텍스트를 어떠한 열을 참조해서 정렬을 하겠다라는 옵션이 나오는데요. 먼스 넘버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먼스 넘버의 정렬 순서에 따라서 먼스 텍스트가 정렬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데이터 모델링에서 관계를 맺어주고 시각화 개체에서 열의 정렬 순서를 바꿔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파워 BI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닥스를 가지고 측정값을 만드는 것을 배울 텐데요. 저희는 캘린더 테이블을 만들면서
닥스로 테이블을 만들고 열을 추가하는 등의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닥스로 계산열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와는 별도로 측정값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닥스로 만들 수 있는 값입니다. 측정값은 계산된 값이기는 하지만 차트나 그래프에서 축으로 사용되는 기준값이 아니라 차트의 그래프 중앙 부분을 구성하는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별 매출이라고 하는 차트를 만든다면 월별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묶는 기준이 되는, 즉 축을 의미하는 것이고, 매출 그 자체는 그 차트의 중앙에 보여주는 값이 될 것입니다. 보통 합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등등의 산술 계산식의 값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값들은 데이터 소스에서부터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고, 데이터 소스에 없기 때문에 불러온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구할 수 있는 값도 있는데, 이렇게 불러온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만든 값을 측정값이라고 하고, 그 계산은 바로 닥스로 합니다. 계산열과 측정값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깊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은 화면 위에 나아가고 있는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측정값만을 가진 폴더를 만드는 방법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측정값을 실패한 은행 테이블 밑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한 은행 테이블을 클릭하면 나오는 테이블 도구에서 새 측정값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실패한 은행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나오는 메뉴에서 새 측정값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캘린더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처럼 닥스 수식창이 뜨고요. 이름은 totalbanks. 이번에는 닥스 함수 count rows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rows는 테이블의 전체 행의 숫자를 세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이 1부터 100까지 있는 테이블이라면 100을 반환하게 됩니다. 엔터를 누르면 실패한 은행 테이블에 이렇게 측정값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차트에 넣었던 뱅크 네임은요, 파워 BI가 알아서 카운트를 하는 함수를 자동으로 적용했습니다. 암시적 측정값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새로 만든 측정값으로 바꿔주면 완전히 똑같은 차트로 나타납니다. 그럼 왜 굳이 측정값을 만드냐고요? 이렇게 새로 만든 측정값은 다른 측정값을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슬라이스나 축에 사용되지 않는 값은 전부 측정값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요. 보통 하나의 대시보드를 만드는데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여 개의 측정값을 만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닥스는 엑셀의 함수처럼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하고, 엑셀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론을 확실히 마스터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알레포트에서 닥스 베이직 강의를 들으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오늘도 20분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파트 3로서 시각화 및 공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착한 강의를 만드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